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오늘 반가운 정영준 원장님 모셨는데요. 얼마 전에 국가대표팀 팀닥터로 인도에 다녀오셨거든요. 어떤 대회였는지 소개해 주면서 인사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CS한의병원 정윤주입니다. 인도 아메바다드라는 도시에서 열린 AFC컵 남자 배구 대회에 팀닥터로 합류해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결승전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아쉽게도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자, 오늘 배구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오늘 주제는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침대 밖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발 뒤꿈치가 송곳으로 찌르듯이 아팠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가벼운 경우는 몇 걸음 걷다 보면 그 통증이 가라앉기도 해서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 증상은 발바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아주 강력한 SOS, 바로 족저근막염의 대표적인 신호니까요. 이 족저근막염은요, 갱년기 환자들을 보다 보면 흔하게 접하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요, 초기에 오는 환자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면 그냥 좀 쉬면 낫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심해져서 걷기도 힘들게 되면 그때 병원을 찾아오시죠. 족저근막염은 초기 관리를 놓치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져 서 있거나 걷는 것조차 공포스럽죠. 그래서 오늘은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이유와 대처법, 여기에 대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용한 운동법까지 핵심만 쏙쏙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갑자기 하나부터 발바닥이 심하게 아프면 뭘 잘못했나 걱정하시는데, 원장님, 족저근막염은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저 역시 족저근막염을 가볍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발바닥은요, 평평한 면이 아니라서 둥근 형태의 발아치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양 때문에 걸을 때 충격도 흡수해주고 체중도 분산해주고요. 또 보행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발목이나 무릎, 허리의 정렬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나이가 들어가는데 신발을 크게 신어야 편한 경험요. 자, 이건 발이 자라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아치가 무너져 내려앉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에는 두텁고 강한 섬유띠가 있는데요. 이걸 족저근막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 우리 발바닥에 달린 천연 에어백인 셈이죠. 그런데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들면서 또는 젊은 경우에도 쿠션이 없는 딱딱한 신발을 신거나 갑자기 등산이나 달리기 같은 과격한 운동을 무리하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 에어백을 과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평발이나 반대로 아치가 지나치게 높은 요족 변형 같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비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만성적인 염증과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족저근막염인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족저근막염 환자분들의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발 뒤꿈치에 이렇게 뾰족한 뼈가 자라는데 이걸 골극이라고 하게 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뾰족한 뼈가 발바닥을 찔러서 아픈 건가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사실은 반대입니다. 뼈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족저근막이 지속적으로 팽팽하게 당겨지다 보니 뼈가 뜯겨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골극이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골극 자체가 통증의 직접적 원인이라기보다는 내 발바닥 근막이 오랫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증거가 되는 셈이죠. 자, 그럼 증상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저도 직접 그 통증을 경험하고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발을 딱 디디게 되면요, 밤새 수축에 있던 근막이 자극받으면서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증상도 소개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증상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가 찌릿한 통증인데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통증이 다소 완화되고 하루 일과가 끝나는 밤이 되면 다시 욱신거리고 아파지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구부릴 때 통증이 심해지거나 증상이 진행되면 발바닥 전체로 통증이 퍼질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도 알 수 있지만 압통점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발 뒤꿈치 뼈 안쪽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비명이 나올 정도로 아프다면 높은 확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 오시면 근골격계 초음파 검사와 엑스레이로 확진하게 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심한 통증이지만 적절하게 치료만 잘 받으시면 예후가 좋은 질환이기도 합니다. 자,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요? 네, 역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스트레칭 운동 치료와 체외 충격파, 그리고 사독이나 봉독, 약침 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치료를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미국 정형외과학회 임상지침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강력하게 권장하는 1차 치료가 이 스트레칭입니다. 만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 연구에 따르면 약을 먹지 않고 오직 아킬레스건 및 족저근막 스트레칭을 유기적으로 시행한 그룹 72%가 수개월 내에 통증이 극적으로 감소했다는 결과가 지금 나가고 있죠. 네, 그럼 이런 보고를 이렇게 말로만 넘어가면 안 되겠죠.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을 늘려주는 스트레칭 방법 정확하게 한번 알려주세요. 네. 앉은 자세에서 아픈 다리를 반대쪽 무릎에 이렇게 올린 후 네. 한쪽 손으로 발목을 발등 쪽으로 최대한 굽힙니다. 네. 이 상태에서 한쪽 손으로 엄지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최대한 이렇게 젖히게 된 다음에 발 뒤꿈치에서 안쪽으로 가볍게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1회 10초 이상 10회 하루 3세트, 특히 아침 첫발 내딛기 직전이나 오래 앉아있다 일어나기 직전에 하면 효과적입니다. 네, 물론 스트레칭이 아주 좋은 치료이기도 하지만 이 중등도 이상의 통증일 경우에는 스트레칭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나머지 두 가지 치료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거죠? 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체외 충격파 치료는 일반 충격파 치료와 국소 진동 자극을 결합했을 때 발바닥 두께 감소와 기능 회복 속도가 유의미하게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알려졌듯이 비수술 치료 중에서 성공률이 80% 이상으로 높습니다. 네, 저희야 사독과 봉독약침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직접 경험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특히 정현중 원장님께서는 사독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제된 살모사의 독인 사독을 정제 촉출하여 통증 부에 직접 주입하는 사독약침 치료는 스테로이드 주사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없으면서도 아주 강력한 소염작용과 탁월한 재생 효과를 발휘합니다. 만성 족저근막염 환자에게 약침 치료를 시행한 결과 통증 지수와 발 기능 지수가 급격히 개선되었고 두꺼워졌던 족저근막 두께가 실제로 감소한 결과를 보여드리는 논문도 소개해 드립니다.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통이죠. 족저근막염은 한 번 걸리면 수개월씩 가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핵심인데요. 자, 초기에는 오늘 알려드린 스트레칭만으로도 좋아지기도 한다고 하네요. 또 체충격파와 약침 치료가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보다 나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